자, 11년간 형법 기출총론리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교재의 구성부터 좀 보면 본 교재는 경찰 승진 시험 대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교재는 경찰 승진 문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승진 문제가 공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해서 올해 2020년도까지 그래서 11년치죠. 11년간의 모든 형법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계급별로 출제가 되었죠. 경감 40문제, 경위 40문제, 경사 40문제, 경장 4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 50%는 중복되게 나왔고 나머지 50%는 계급별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화시켜서 특성화시켜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 그래서 교재를 보다 보시면 그 2010년도 문제가 유독 많은 것은 그 계급별로 출제가 되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교재가 경찰 승진 시험 대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찰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낮에는 직장에 다니시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야간 또는 주말밖에 없는데 또 봄 같은 경우, 여름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의외로. 좀처럼 시간도 잘 안 나고요. 좀 약간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적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을 때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가을에 준비를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고 나면 가을에 책을 처음으로 들고 있는데 시험 날짜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시중에서 마땅히 볼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경찰만 하더라도 경찰 채용 간부 승진이 있고요. 다른 직렬로 가보게 되면 검찰직, 법원직, 교정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또 변호사 시험까지도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석 달밖에 안 남았지. 뭐 형법만 볼 것도 아니고요. 나머지 과목들도 볼 것도 많은데 두꺼운 책을 잡을 수는 없고요. 그때 바로 그런 분들 위해서 가장 적합한 책이 바로 뭐다? 이 본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1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수가 적지 않습니다. 곱해보면 400문제가 넘어요. 이 400문제만 보게 되면 뭐다? 이 경찰 승진만의 특이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출제 유형을 빠르게 점검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항수가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중복되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시고 그쵸? 그래서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경찰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경찰 승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 왔고 어떻게 출제된다라는 하는 방향성만을 잡고 공부를 하셔도 상당히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고득점에 가깝게는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추가시켜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서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기본서를 추가시켜야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본 교재만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드리는 최신 판례를 추가하시면 좀 든든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교재를 처음 출간하는 것이 6년치부터 출제를 했어요. 6년치, 7년치, 8년치, 9년치, 10년치, 올해가 11년치. 그래서 횟수를 치면 벌써 6년째가 되는데 제가 이 5년 앞에 5년 동안은요.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했었는가 하면 제가 있는 교재와 똑같이 문제가 있고 바로 밑에 해설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설이 있고 이렇게 출제를 했었었는데 올해부터는요. 우리 10월달, 11월달 가면 모의고사 책을 보잖아요. 그쵸? 정말 참 이상한 게 기본서는 안 보고 꼭 모의고사는 봐요. 모의고사는 꼭 봐야겠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의고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가 문제편, 뒤에가 해설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본 기출정리와 차이가 있는 것은 모의고사 책은 전범위죠. 전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기출총론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형법교재 그 목차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집어넣었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올해 11년 차는 어떻게 문제를 구성했는가 하면 여러분 책을 쭉 한번 펼쳐보시게 되면
앞에 부분이 문제편, 뒤에 부분이 해설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막상 우리가 평상시 공부를 할 때에는 문제를 보고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자꾸 눈이 가게 되고요. 설령 눈이 가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효율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험이 가까워오다 보면 시험에 가깝게 스타일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 교재의 강의를 들으실 때는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존까지는 그렇게 들었었지만 이 교재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그리고 답을 맞춰보시고, 그렇죠? 내가 뭘 맞았는가? 물론 이 본 교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책에 다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해설을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직접 풀어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답을 맞춰보시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교재가 끝나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최신 판례를 보시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교재는요, 매년 요때쯤 출간이 돼요. 요때 형법과 형소법이 같이 출간되고, 형법 강의는 7월 달에 끝나고요. 형소법 강의는 8월 달에 끝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텐데,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 다음 카페에 오셔서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